그러면 제일 먼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누구를 계산해 볼 거냐면 수를 계산을 해 볼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의 제곱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 제곱하면은 우리 곱셈 공식 1번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배웠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어떻게 됐죠? 네, 그렇죠. a제곱 플러스 네, 곱해서 2배 더하기 b제곱.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었어요. 뭐였었죠? 그렇죠. a제곱.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ab,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ab 더하기 뭐의 제곱? b의 제곱.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떠한 수의 제곱이 아니고요. 제곱이 아니고요. 두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계산할 때는 합차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를 이용하던지 둘 중 하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어떻게 전개가 됐었죠? 곱셈공식 뭐였었죠? 그렇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x제곱 플러스 a와 b를 합한 것에 x 더하기 상수항은 ab의 곱이었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예제 1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1번을 보면 곱셈 공식 합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 101의 제곱은 그냥 101 곱하기 101 두 번에서 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구를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더 어렵게 계산하기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걸까요? 100일 곱하기 100일보다 쉽게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수가 어때야 될까요? 그렇죠. 쉬워야 되겠죠.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수 100 더하기 1로 바꿔볼 거예요. 101을. 요것의 제곱.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99 더하기 2도 101이잖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a제곱하면 99를 제곱해야 되는데 99 제곱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99 제곱하는 것보다는 100 제곱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쉬운 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어떻게 됐었죠? a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b의 제곱이 되겠죠. 그거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의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그러면 100 곱하기 얼마가 될까요? 2. 그렇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했습니다. 그럼 이게 계산해 볼까요? 100제곱하면 뭐예요? 10,000 더하기 100에다 2 곱했으니까 2배 더하기 얼마예요?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200 1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어때요? 할만하죠? 여러분도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번 보겠습니다. 49의 제곱은 49 곱하기 49에서 계산 결과만 물어본다면 계산해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그걸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그러면 접근해야 되는 수는 우리가 제곱하기 쉬운 수를 한번 찾아봅시다. 49에서 제곱하기 쉬운 수, 가까운 수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50이 있죠. 그러면 49는 50에서 얼마 뺀 거예요? 그렇죠. 1 뺀 거죠. 그러면 요것의 제곱으로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곱셈 공식 네, 차로 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뭐의 제곱? 그렇지. 50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해서 몇 배?
2배. 그러면 마이너스 50의 몇 배? 2배. 그 다음에 뭐의 제곱? 1의 제곱.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50제곱하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2500 마이너스 2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100. 그렇죠. 플러스 1.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240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문제 1번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푼 거랑 정답을 한번 1번, 2번, 네, 3번, 4번 정답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와 푸는 방법은 유사해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모두 다 잘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어떤 수의 제곱이 아니라 어떤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합과 차의 곱을 이용해서 구해보든가 아니면 여기에 선생님이 하나 빠졌네요. 뭐냐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를 이용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전개가 됐었죠? x제곱 플러스 그렇죠. a와 b 더한 것이 x의 개수, a, b 곱이 상수항. 요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예제 2번에 1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보냐면요. 앞의 수와 뒤의 수를 보세요. 그러면 요 두 수의 가운데 수가 뭔가 보세요. 얼마예요? 50이죠. 그럼 50을 기준으로 55는 5를 더한 거고 45는 50에서 얼마 뺀 거예요. 5를 뺀 거죠. 그러면 합차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더 쉬워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식을 써보겠습니다. 55는 50에다가 5를 더한 거고 45는 50에다가 얼마를 뺀 거예요? 5를 뺀 거예요. 그러면 합차의 곱으로 나타내어지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식을 쓸 수 있을까? 50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5의 제곱. 50의 제곱은 얼마예요? 그쵸? 2500이 되겠죠. 2500에서 5의 제곱 얼마? 25를 빼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 2475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예제 2번에 2번도 보겠습니다. 먼저 두 수가 곱해져 있으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했을 때 앞의 수와 뒤의 수에 먼저 가운데 수를 찾아보세요. 99와 101의 가운데 수는 뭐예요? 그렇죠, 100이죠. 그러면 99는 100에서 1 뺀 수, 101은 100에서 1 더한 수잖아요. 그러면 합차를 이용하는 게 편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99는 100에서 1 뺀 수, 101은 100에다 1 더한 수. 그래서 합차의 곱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제곱하면 얼마예요? 만이죠. 그죠? 만에서 1을 뺀 거예요. 얼마일까요? 네, 9,999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수가 곱해져 있으면 두 수의 가운데 수를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31과 27의 가운데 수는 얼마일까요? 27의 가운데 수는 그렇죠. 29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29에서 2 더한 수, 29에서 2 뺀 수. 그러면 29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데 29를 제곱하는 게 쉬운 수인가요?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합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수가 누가 있어요? 그쵸. 30이 있죠. 그죠? 그러면 30을 기준으로 31은 얼마를 더한 거예요?
1을 더한 거죠. 그러면 30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겠고 27은 어떻게 쓸 수가 있을까요? 30에서 얼마 뺀 수예요? 그렇죠. 3을 뺀 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됐죠? x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x가 3이니까 30이니까 30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더하라고 했잖아요. a 더하기 b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x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x가 뭐로 본 거예요? 30. 그 다음에 상수항은 1과 마이너스 3을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곱해주는 거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900 마이너스 얼마? 60 마이너스 4.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837이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2번도 예제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시고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2까지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1번은 1번 나온 답과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5번까지 여러분이 푼 계산 결과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수를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곱셈 공식을 변형을 해서 시계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공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를 변형을 해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주로 몇 번이에요? 곱셈 공식 1번입니다. 어떠한 합과 차의 제곱을 가지고 변형을 하는 건데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두 수의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는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두 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할 때 요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보는 거예요.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기억이 나죠.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뭐가 궁금한 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이 ab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2학년 때 배웠던 무엇을 이용해서 2항을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B를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2AB가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와 A-B의 값과 곱이 주어져 있어요. AB의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B를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라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b의 값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2ab를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ab가 되면서
요 값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2a b의 값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두 수의 차나 합의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a-b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누가 주어져 있다고요? a 플러스 b 값과 합과 그 다음에 곱의 값이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요. 근데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예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랑 똑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좌변, 우변이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2ab가 마이너스 2ab가 되려면 얼마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ab를 빼줘야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요 공식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a-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4ab를 빼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같은 방법입니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가 주어지고 ab 값이 주어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의 값에서 얘는 가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똑같으니까 가운데가 플러스 얼마예요? 2ab예요. 얘는 가운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ab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ab가 플러스 2ab가 되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4를 더해줘야 된다. a-b의 제곱 더하기 4ab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분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얘는 특이하게 두 수의 곱이 뭐가 되냐면 1이 돼요. 그죠? 네, 문자인데 곱하면 어떠한 숫자가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a 더하기 a분의 1이에요. 얘는 곱하니까 뭐 나와요? a 약분돼서 1이 나오는 수예요. 그러면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네, a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아까 약분돼서 뭐가 된다고요? 1이 돼요. 그러면 1에다가 2배 하니까 2 더하기 a분의 1 제곱하니까 a 제곱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플러스 2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뭐 시켜요? 이항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a분의 1에 제곱해서 얼마를 뺀 게 된다? 2를 뺀 게 된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도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a-a분의 1의 제곱도 a제곱 전개하면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이에요. 얘는 특이하게 곱한 게 1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궁금해한 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이에요.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뭐 시키면 돼요? 이항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에서 이항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을 구하는 건데요. 얘는 누가 주어져 있을까요? a 마이너스 a분의 1이 주어졌어요. 요것의 제곱에서 그러면 얘는 가운데 수만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은 똑같으니까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 2죠.
얘는 가운데가 뭐예요? 그죠?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2, 얘랑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그렇지. 4를 더해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a-a분의 1의 제곱을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a 플러스 a분의 1이 주어져 있다면 똑같이 제곱을 하고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 2예요. 얘는 가운데가 얼마예요? 플러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만들려면 플러스 2에다가 얼마를? 4를 빼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곱셈 공식의 변형 머릿속에다가 쏙쏙 집어넣고 오셨죠? 그러면 문제 푸는 건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문제 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제 3번부터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보면 a 플러스 b의 값이 6이고 a, b의 곱이 3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제곱이니까 제일 먼저 주어져 있는 a 플러스 b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남으려면 마이너스 얼마? 2ab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주어진 값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럼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그러면 36 마이너스 6에서 얼마가 나옵니까? 30이 나옵니다. 어때요? 곱셈 공식의 변형 기억하고 나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문제가 쉽죠. 하지만 그거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모른다고 별표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 예제 3번에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의 제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어져 있는 건 누가 주어져 있어요? 합과 곱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a-b의 제곱과 같게 하려면 마이너스 얼마? 4ab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는 얼마예요? 6이죠. 그러면 6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 3이 되겠네요. 그러면 6, 6이 얼마? 36 마이너스 12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2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b분의 a값 더하기 a분의 b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그냥 풀리지 않아요.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푸느냐? 분모를 통분하겠습니다. 그럼 통분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A, B가 되겠습니다. 그럼 A, B를 만들려면 얘한테는 A 곱하고 A, B 만들려면 얘한테는 뭐 곱해야 돼요? 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분모는 모두 A, B 됐고요.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이 돼요? B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에서 a, b 값 주어져 있죠.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3.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은 우리 아까 구했어요. 얼마? 30. 그죠? 네, 약분하면 얼마? 네, 10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제 4번으로 갈 건데요. 예제 4번은 이번에는 합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주어져 있어요? 차와 곱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얘도 앞에 거 이해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거는 차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곱을 하면 가운데 마이너스 2xy가 없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플러스 2xy. 공식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숫자 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x-y가 5라고 했어요. 그러면 5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계산하면 25 더하기 4 하면 얼마예요? 29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나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건 x 마이너스 y의 값이에요. 그러면 얘 제곱과 같게 만들려면 얘는 가운데가 플러스 2xy라고 했어요. 얘는 마이너스 2xy잖아요. 그쵸? 그러면 얼마? 그렇죠. 플러스 4xy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계산할 때 여러분 불편하니까 이건 지울게요. 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주어진 값 대입합니다. x-y는 5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y는 얼마? 2. 그러면 얘는 25 더하기 8이 되겠네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네, 33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과 4번을 우리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이 예제 3번과 문제 4번도 숫자만 달라요. 그죠? 네,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3번과 문제 4번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예제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문제 3과 문제 4도 어렵지 않게 모두 다 잘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네,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은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건데요. x와 x분의 1 곱해서 뭐가 되는 1이 될 때예요. 두 수의 곱이 1이 될 때, 네, 우리가 이걸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인데 얘는 x와 더하기 x분의 1을 뭐 해보라고 했죠? 제곱해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둘이 곱하면 1이 되니까 플러스 2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마가 없어져야 돼요? 2가 없어지면 되겠죠. 그럼 2를 어떻게 해줘요? 빼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은 뭐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5의 제곱은 얼마? 25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예요? 23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 2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똑같아요. 가운데 수만 비교해 볼게요. 얘는 가운데가 마이너스 2였고 얘는 뭐였어요? 플러스 2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려면 얼마 빼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4를 빼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아까 얼마라고 했으니까 5라고 했으니까 5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25에서 4 빼니까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21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네,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예제 6까지 풀고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x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뭐 한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얘는 가운데가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1을 더해줘야 돼요. 여러분 요걸 기억하고 있다면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3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면 9 더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1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그런데 얘는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플러스 2예요. 근데 얘는 가운데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플러스 2를 만들려면 얼마를 더해줘야 된다? 4를 더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이제 그대로 대입합니다. x-x분의 1의 값이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4 하면 되겠네요. 얼마가 나올까요? 13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예제 6번을 보면 선생님 이번에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1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네, 얘는 다시 보면 x제곱의 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얘도 보면 얘는 x제곱분의 1 둘이 곱하니까 뭐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x 플러스 x분의 1로 보고 푸는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문제와 다를 바 없다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x제곱분의 1의 제곱에서 가운데 둘이 곱한 거의 2배. 얼마가 빠지면 된다? 2가 빠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 내용 이해하셨나요? 원리를 이해했다면 요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앞에서 구해놨어요. 얼마라고? 11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11의 제곱 마이너스 2. 11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121이죠. 그거에서 2 빼니까 얼마? 그렇죠. 얼마 나왔어요? 네, 119가 나오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문제 5번과 문제 6번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제 5번과 문제 6번도 숫자만 다른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다 잘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유형의 문제 예제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다음 배우는 인수분해 배우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배울 거예요. 근데 얘를 보니까 2차 방정식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많은 친구들이 2차 방정식으로 x 해를 구해서 얘를 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게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x에다 0을 넣어봤는데 0이 안 되죠. 그러면 x는 일단 뭐는 아니란 얘기예요? 0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양변을 0이 아닌 수로 나눌 수 있다? 네. 0은 나누나 말하니까 x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x로 약분을 하면 얘는 누구만 남아요? x만 남죠. x 약분하니까 누구예요? 마이너스 5. 더하기 x분의 1은 0이 됩니다. 오, 이제 눈에 보이나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여기에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뭐라는 거? 마이너스 5 이항시키면 얼마라는 거? 5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얘입니다. 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문제에서 유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네, 그러면 얘 기억했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한 x 더하기 x분의 1을 제곱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2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우리가 구해놨어요? 5라고 구해놨죠. 그러면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계산하면 얼마? 23.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 문제의 핵심은 2차 방정식은 0꼴,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와 있다고 해서 얘는 2차 방정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7번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7번도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네, 앞에 걸 이해했다면 모두 다 답이 모두 다 풀었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오늘 곱셈 공식의 활용을 배웠는데 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특히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면서 선생님 이거 우리 굳이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중학교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 여러분이 유도를 하고 원리를 알고 그리고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가서 그거에 이어서 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어려웠을 텐데 수고 많았고요.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4쪽은 풀어서 네, 과제 제출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어요.